이제 같은 시간을 해도 이제 몸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근데 유독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유독 많이 봐요. 왜 그런 것 같다고 느끼나요, 혹시? 그런 경험을 본인은 아마 예, 하진 않았을 예. 거예요. 계속 꾸준히 좋아졌기 때문에. 닭가슴살 제공이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제가 사비로 뭔가 식단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없을 정도로. 그대로 알려주더라고. 아, 이건 근데 노하우라 이거 알려주는.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또 길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느끼는 제 몸의 변화긴 한데, 약간 운동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횟수를 줄이니까. 퇴근하고 운동 가기가 싫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뭐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30대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보여준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IFB 프로 김승현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손님은 IFBB 맨즈 피지크 프로이자 이제 맨즈 피지크를 파고드는 그런 연구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피지크 프로 손준명 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FBB 맨즈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손준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촬영 재개하면서 오신 이유가 요새 가장 핫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네, 가장 핫한 그 곳이 바로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거기 다니고 있고 직장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분이 아닐까 해서 주명이 한번 모셔봤습니다. 3, 4년 전쯤 이제 연이 돼서 제가 레슨도 하고 프로 되는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이렇게 되게 응원하고 이랬던 사이예요.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하도 이제 여기 또 말씀하셨거든요. 어우, 성과급 많이 받으시겠던데요. 막 이렇게 그런 민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모셔놓고 음, 들어보자. 뭐 그런 궁금하실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과 운동에 대한 거. 왜냐면 운동하는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아마 진짜로 롤모델로 많이 삼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 여러 가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손준명 선수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지금 핫하잖아요. 요새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급 이야기가 엄청 이제 SNS나 인터넷 상에서 엄청 많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서 저희도 아직 그런 금액을 받아보진 못했고 이제 내년에 받을 계획이어서 최근 들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좀 많이 올라가고, 예, 많이 당연히 올라가고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 영업이익이 아직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좀 뭐 또 바뀌고 더 올라가고 내려갈지 그건 잘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SNS에 막 뭐 형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뭐 12억이다 뭐 13억이다, 그 금액은 좀 과장이 좀 크게 많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엄청 연락이 많이 오고 막 부모님도 막 진짜냐고 막 자꾸 호시탐탐 막 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물어보시는데, 이 자리 빌려서 조금 과장이 크게 된 금액이긴 하다. 예. 일단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으로 엄청 떠오르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피앙세랑 같이 와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게, 뭐 하이닉스 그것도 있겠지만 과연 직장 다니면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피직 프로까지 됐는가에 대한 거를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뭔가 정체성에 대한 거가 또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준명 선수가 느끼기에 직장인이냐 아니면 맨즈 피지크 프로냐, 어떤 거에 좀 더 본인의 정체성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매년 제 자아가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는데 그래도 프로를 따기까지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 마음속의 본업은 약간 운동 선수 바디빌더다. 쪽에 가 있는 느낌으로 저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갔었죠. 근데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나 같아도 예, 나 같아도 최근 애사심이 들어서는 치솟으면서, 이제 예. 점점 정신을 차리고 음. 조금 더 이렇게 본업, 실제 본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예.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직장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해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게 사실 프로로서 되게 그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오히려 운동이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는지 아니면 너무 이제 요새 회사가 또 잘 되고 있고 금전적인 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게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운동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선수 생활을 했던 그 최초 목적 자체가 막 금전적인 것과는 좀 별개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프로가 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히 회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부터도 계속 그냥 안정적이었던 삶은 똑같았던 거여서 저한테 그런 회사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제 운동 동기부여가 바뀌고 있지는 않고, 예, 오히려 저는 운동을 진짜 시작을 했던 목표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그냥 좀 몸이 좋아지고 싶었다는 그런 계기가 엄청 컸거든요. 형님도 예전에 막 그런 조금 이렇게 내 몸에 대한 불만족 같은 그런 걸로 운동을 계속 시작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던 거여서 그 회사 상황과는 별개로 그런 것과는, 네,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가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막 나태해지고, 아, 나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은 막 저보고 미친놈이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회사의 단점을 막 찾으면서 언제까지나 회사가 나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나는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 안정된 울타리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나는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예, 회사의 안정적인 그런 상황과는, 예, 별개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마인드. 근데 이게 또 바뀐 거를 제가 느끼는 게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만두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맞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때도 좋은 네. 직장이었지만 더 잘 되기 전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한참 전. 뭐 어느 직장이든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뭐 만족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운동하는 게 너무 좋고 꿈이 이제 헬스장을 차리거나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였다고. 네. 그래서 대회 나간다. 왜냐면 제가 왜 시합 나가려고 레슨 왜 받냐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돌아온 대답이 네, 그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레슨도 하고 대회 나가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진짜 막 관두고 싶어 하는 게 제가 봐도 좀 보였어요. 음. 많이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온 느낌이었어. 정말 발을 반반 걸치고 있다가 거의 지금 이제 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거를 저는 이제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 따던 해에 두세 달 전에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 그러다가 자기가 사주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봐주신 분이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했다고. 그리고 그 전에 저도 관두지 않기를 되게 권했었거든요. 음. 나는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직장 다니면서 프로 되면 그게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멋있어 할 거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제가 관두지 말라고 했어도 만약에 관두고 싶었으면 관뒀을 거야. 근데 그 사주 봐주신 분이 되게 영향력이 네, 맞아요. 있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얘기해 주셔서 확신을 갖고 이제 안 관뒀는데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 잘 굴러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존버가 답이다. 아, 진짜. 그분 나 네. 어떻게 소개 안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건데 퇴근하고 운동 가기가 싫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 음. 그때가 제일 고비고 그럴 때 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헬스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뭐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저는 퇴근하고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막 운동을 가기 싫다? 뭔가 오늘 좀 피곤한데? 막 그런 생각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지나서 제 기억이 미화가 됐을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없거든요. 없고 저는 오히려 회사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반드시 해야지라는 목표를 계속 가졌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 가기 전에 운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진짜 제가 한 근 1년 동안 예를 들면 회사 가기 전에 운동을 하려면 뭐 7시 정도,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1시간 운동하고 씻고 출근해야지,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알람을 한 5시 반부터 한 몇십 개를 막 맞춰놔요. 근데 눈은 떴는데 몸은 자고 있고 계속 그냥 알람이 막 그 몇십 개가 꺼질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자고 또 운동 못하고 출근하고 그런 시절이 한 6개월, 7개월 이상 계속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너무 힘들어서 뭔가 스스로 막 엄청 막 그냥 스스로 혼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니까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뭐 바보야 하면서 막 병신아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뭐 맨날 말만 하고 하는 게 없니? 막 그렇게 다그쳤던 기억이 있고 퇴근하고 나서는 진짜 저는 운동하는 게 너무 좋고 진짜 그 형님도 아시겠지만 그 운동하고 이제 펌핑 됐을 때 나의 몸은 진짜 천하무적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 순간에 그 약간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퇴근하고는 오히려 에너지가 드디어 내가 회사 일하면서 참았던 나의 시간이다. 이제 나의 이 2시간의 모든 에너지를 팍 쏟아내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퇴근하고는 너무 운동 가는 게 즐거워가지고 좀 약간 일반인들하고 사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약하면 좀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지 네.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힘드네.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게 드디어 회사 끝나고 나만의 드디어 나의 시간이다. 무대다. 예. 이런 태도가 운동에 대한 그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특성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대 그 롯데 맞나? 뭐 교대 근무라고도 롯데 표현하는데 근무 맞죠? 네. 근데 저는 교대 근무는 아니고 음. 그냥 이제 통상 근무라고 아, 보통은 뭐 8시 반에서 5시 반 네.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희 반도체 공장이 이제 24시간 내내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옛날에 군대로 따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당직 같은? 예, 당직 같은 어. 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야간 근무를 들어가고 아. 그런 게 있어서 이건 반도체 이렇게 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쩔 숙명이어서 수 예, 없는. 그래서 저희도 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부득이하게 나의 컨디션이나 이런 사이클에 생기잖아요. 맞아요.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제 답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그런 뭐 힘들었던 적은 없고 저도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야간이 돼도 그냥 제가 하루에 정한 거는 무조건 하고 뭐 그래서 뭐 이제 야간 근무가 이제 보통 밤 10시에서 한 오전 7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퇴근하고 바로 운동을 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야간에 출근하기 전에 또 운동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그냥 이 상황에 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정한 거에 뭔가 상황을 맞춰서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서 예,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요. 충분히 정신력인 것 도움이 되실 같습니다. 예,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뭐, 다 이제 직장인 분들일 거예요. 학생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죠. 그죠? 이제 같은 시간을 해도 이제 몸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음, 뭐, 많죠. 많죠. 그렇죠. 근데 유독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유독 많이 봐요. 뭐, 왜 그런 것 같다고 느끼나요, 혹시? 뭐 그런 경험을 본인은 아마 예, 하진 않았을 예. 거예요. 계속 꾸준히 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렇게 이거는 뭐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방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의 원인을 한번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뭔가 해야 돼서 뭔가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려고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오늘도 예를 들면 뭐 살을 빼야 되는데 아니면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미 헬스장에 가면 그 두 사람의 격차는 이미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많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태도가 운동하는 이런 결과물에 영향이 정말 크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께서는 저희 선수처럼 뭔가 엄청난 발전의 니즈를 가지고 한다기보다 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좀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그만큼 뭔가 태도도 두루뭉실해지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헬스장에 갔다는 그 뭔가의 그 자체만으로 좀 만족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발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그 마음가짐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거든. 아, 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좋아지지? 라면 주변을 자꾸 둘러보면서 뭐 레슨을 받든 그랬던 케이스고 아니면 더 공부를 해보든
어떤 환경적인 걸 바꿔보든 이런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게 또 변화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회식 문화 이런 게 좀 많이 바뀌고 또 줄어가지고 원래 음, 질문에는 이제 회식 자주 있는 그런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죠. 그 해당되지 않죠, 보통? 그래도 해당 뭐 되는 아, 그래요? 부분도 이제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막 그 정말 프로를 따기 위해서 뭔가 엄청 혈안이 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뭔가 회사에서 하는 회식 같은 게 단순히 회식이 아니라 또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의 또 관계를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그런 요소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제가 선택적 뭔가 왕따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 선택적 뭔가 저의 회사 안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선택적 왕따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런 프로를 따는 그 시기 동안은 또 약간 회사에서 엄청 고독하게 예, 고독하게 생활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희 회사가 그 회식 문화가 119라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의 술로 1차에서 9시 전에 끝내라. 라는 게 좀 회사 전사에서 너무 과음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좀 즐겨라. 그런 게 있어서 저희 회사 사람들도 막 뭐 부어라, 막 죽어라, 부어라 그렇게 마시지는 않아서 네, 그래도 기업 문화의 영향도 충분히 또 네, 있을 것 같고 역시 또 하이닉스다. 하이닉스 극찬을 또 하게 돼요, 여기서. 네, 그러면 이제 뭐 회식은 회식이지만 그 식단 자체가 사실 직장인분들은 그렇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알아서 하이닉스에 음. 대해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식단 지키기가 좀 좋은 곳으로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뭐 저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예전에 형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내가 회사를 나갈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또 버팀목이 되어줬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간편식이라고 해서 닭가슴살 제공이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제가 사비로 뭔가 식단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닭가슴살, 뭐 햇반, 뭐 저희한테 진짜 바디빌더가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정말 적재적소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큰 복지인 것 같기도 아, 하고. 역시 많은 직장인분들이 부러워하는 이직하고 싶어하는 직장인 이유가 있어요. 저도 가고 싶어. 아, 그리고 그 간편식 제공하는 거 자체가 사실 거의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저희 랭킹닷컴 우리 고독한 요거 안 되나 이거? 이거 하이닉스 이거 제공 안 되나요? 그 한번 네.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어, 어. 네. 아, 예. 얼마든지 이런 그냥 또 제안은 네. 한번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왜냐면 이제 닭가슴살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맞아요. 먹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네. 보충제는 안 주죠? 네. 어, 프로틴? 프로틴도 그 셀렉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셀렉스가 이제 RTD 제품이. 예, 또 대기업 유통 그쵸, 그쵸. 제품이다 보니까 예. 셀렉스 관련된 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다 오히려 보디빌딩 하기에 너무 좋은 직장인데요? 심지어 네, 그 사내 헬스장도 꽤 좋은 걸로 들었는데? 맞아요. 점점 거의 그냥 평수도 엄청 크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 머신 기구를 들일 때 이제 그 이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아니고 또 경험도 적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머신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뭐 테크노 위주로 해가지고 좀 깔려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제 그 가르쳤던 분 중에 하이닉스 또 다니시는 분 그분이 이천 음,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제 알더라고 손준명 씨 되게 몸 좋으시고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이던데 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사내에 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하이닉스 다닌다고 해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이닉스 내에서 뭐 운동하고 보디빌더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걸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후자 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한테 막 연락을 주시고 막 응원을 해주시고 아니면 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뵐 때 막 인사하고 뭐 좀 힘내라고 또 뭐 건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인
인이신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가 프로 딸 때 엄청 많은 응원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냥 네. 그게 아마 좀 더 크지 않을까. 역시 소속감이란 게 또 중요하니까. 네. 사내 메신저 이런 거나 메일로 이제 막 네. 이렇게 그래서 보내고, 그냥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네. 메신저가 와서 경기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너무 뭐 어, 팬이다 어, 막 그런 이야기 하면 원래는 회사에서는 이제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보통 다른 팀에서 연락이 오면 분명히 이거 뭔가 나한테 그쵸. 안 좋은 뭐 거지, 보통. 요청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경계심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그런 연락들이 꽤 예. 예, 종종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루한 회사 생활에 좀 되게 약간의 도파민일 네, 수도 맞아요. 네, 있겠다. 맞아요. 지금은 또 SK 하이닉스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준명이는 진짜 이제 경제적인 걸 쫓아서 프로가 되고자 한 건 아니니까 네. 아마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를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보면은 경제적인 거를 쫓은 나머지 이제 프로가 되기를 되게 갈망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솔직히 많거든. 나도 돈을 쫓지 않았다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 가운데서도 프로 타이틀을 얻고 경제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프로 따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형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저도 근데 당연히 프로를 따는 그 최초의 목적은 막 그런 뭐 금전적인 것과는 별개지만, 저도 이제 점점 피트니스 씬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는 이런 타이틀로 인해서 또 나의 부가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그런 루트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완전히 금전적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맨필에 막 이렇게 포징 레슨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방금 형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이 프로라는 타이틀은 진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인 거지. 절대 이게 북일 영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어서 저도 원래 프로 따고 막 주변에서 뭐 유튜브도 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저희는 그 자동으로 휴대폰이 락이 걸려서 카메라 촬영 같은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그냥 회사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유튜브 같은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프로가 된 그 타이틀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프로를 딴 데서 나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 그런 거는 일단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추럴이면 더더욱 또 그게 더 많이 또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프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에 여러 스폰을 받거나 뭔가 좀 그런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도 제 삶에서는 그것보다 지금은 회사에 열심히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또 되고 당연히 하니까 그래야 되는 시기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 쉽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러면 어쨌든 프로 되고 나서 좀 늘었나요? 늘었다고 하기도 뭐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남는 시간에 그냥 제가 좀 마음이 가고 하는 그런 소수의 친구들을 또 조금 봐주고 하면서 했던 거여서 뭐 수입이 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약간 용돈벌이 조금 더 예, 하긴 그 정도. 12억에 이제 뭐 레슨비 조금 받는 거는 그 이제 용돈도 안 된다. 12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아, 그냥 30억. 예, 아, 30억으로 30억입니다. 가시죠 그냥. 예, 30억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진짜 믿으실 분들도 계시기 아,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네. 예. 30억은 아니고, 예.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뭐 아시겠지만 소득 구간이 세지면 세금이 거의 한 42%에서 45% 떼다 보니까 세전 금액을 보고 너무 와 맞아요. 하시는데 예. 또 세금을 떼면은 예. 뭐 그래도 많은 금액이지만 예, 근데 조금은 그거 보고 당연히 부러워하는 거는 사실 사람의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제 좀 안 좋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처음에
우리 이제 레슨 했을 때 계기가 가슴이 약점이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또 저는 가슴이 또 장점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찾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좀 많이 레슨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지금은 전혀 뭐 약점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정도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약점이 보완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가 바뀌었더니 가슴이 발달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일단 단편적으로 형님한테 예전에 그렇게 가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주신 답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뭔가 잡아주고 느낌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아직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형님하고 레슨 했을 때 당시에 가장 큰 임팩트가 F는 MA라고, 그러니까 저는 가속력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형님이랑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근육에 큰 부하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무거운 질량을 내가 움직이더라도 그거에 대한 가속력 A가 없으면은 이게 충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형님이랑 하면서 막 너무 생각이 많고 막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경적인 부분에는 데미지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근비대에는 너무 과하면은 이거는 좋지 않겠다.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서 지금도 뭐 가슴이든 어깨든 등이든 모든 운동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가속도와 힘과 그런 것들이 밸런스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뭐 단편적인 예로는 이제 그때 그게 엄청 기억에 많이 남았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장력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장력을 잘 활용하는 법이 결국은 이제 그 해당 부의 발달을 좀 이끌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빨리 깨닫는 게 능력인 건데 음, 엄청 빨리 깨달은 케이스고 저도 놀랐어요, 사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단점이 팍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그래. 크진 않았었는데 왜냐면 시간이 예. 좀 필요할 그렇죠,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또 재능이 있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만에 맞아요. 확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예.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예.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괄목할 만큼은 음. 충분히 발전을 이뤘다, 1, 2년 동안. 그리고 이게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나이가 이제 적지는 않지만 또 그거에 비해서 경력은 또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20년도에 이제 운동을 거의 시작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걸 치면 사실 공룡 유전자예요. 4, 5년 만에 이제 프로가 된 거니까. 예. 그 공룡이 제가 아는 공룡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니, 더 예. 일찍 예. 시작했으면 더 좋아졌을 음. 건데, 예.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예. 늦각이 이제 공룡 맞아요. 유전자였던 거죠. 좀 늦바람이. 알을 좀 늦게 깨고 나온 네. 케이스. 그래서 프로 땄을 때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또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임재욱, 김보근, 손준명 이 세 음. 명이 이제 경합을 하는 그 치열한 무대에서 이제 뚫고 프로가 된 건데 그 중에서 셋 중에서 나이는 제일 많지만 어쩌면 그 경력을 제일 낮았어요. 적었을 맞아요. 거예요.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운동을 30대에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30대에 늦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면 좋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뭐 게 있을까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진짜 그 알을 늦게 깨고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막 너무 막 공룡 유전자 막 젊은 친구들이 가지는 그 스트렝스에 비해서 힘이 많이 좀 부족한 거는 저도 확실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에 또 정답이 없지만 너무 몸이 좋은 사람이 요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걸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뭐 그렇다, 당연히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무게를 정말 과하게 올려서 제 관절이나 그런 데가 부담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하지 않고 저는 진짜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을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편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초보자들은 막 무게보다도 일단 먼저 진짜 내가 하는 움직임에 대한 이해랑 그리고 그 움직임에서 내 근육이 어떻게 좀 쓰이고 느끼고 있는지 그런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게는 이렇게 조심을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롱런하고 좀 오랫동안 부상 없이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장점이 계속 이 무게로 운동을 한다면 40대, 50대에도 계속 운동을 즐길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쨌든 30대에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보여준 거니까
그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전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전달 드릴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제가 운동을 막 정말 제대로? 예, 제대로 이제 했던 아, 제대로 룰이 네, 원래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하기 예, 싫은데 맞아요. 예, 이게 그게 어쩔 수 있거든요. 없이 나와, 그죠? 맞아요. 예. 했던 게 이제 29살에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였어요. 그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회사 헬스장에서 이제 여기서 막 감염이 되면 크게 일파만파 퍼지니까 회사 내 헬스장을 다 운영을 중지했던 시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깥 이제 사회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30 되기 전에 나의 이 좋은 몸을 한번 바디 프로필 같은 걸 남겨보자 해서 운동을 처음 레슨을 그냥 이제 동네 트레이너 분들께 이제 배우고 하면서 근데 몸이 상대적으로 좀 너무 잘 나오니까 한번 대회를 나가보지 않겠냐 했던 그 시발점이 지금 이까지 오게 된 거여서 늦게 운동을 하더라도 시작하더라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내가 그때부터 진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근데 여기에 들게. 너무 큰 힌트가 들어있는 게 시작하면서 바로 레슨을 받은 거, PT를 받았네요. 네, 거의, 그랬던 거의 것 같아요. 바로. 근데 그게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수단이 되니까. 네, 좋은 네. 수단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인복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또, 선생님을 예, 만났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형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배웠던 분들이 진짜 한 분 한 분 다 주옥처럼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게 뭔가 시너지가 잘 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뭐 가슴 약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보완됐다. 보완이 되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느끼기에 이제 프로로서 경쟁력을 더 갖추려면 왜냐면 지난 프로쇼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쉬웠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근데 제가 첫 대회가 아까 2020년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매년 대회를 나갔거든요. 이게 매년 대회를 나가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뭔가 몸의 발전은 시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시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시즌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가져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만큼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몸이 막 큰 성장을 이뤄내려면 지금 공룡 유전자들이 하는 것처럼 또 강한 무게를 또 들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또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결혼 준비하는 겸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일단 사이즈 증량을 하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프로를 땄던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절대적으로 제 몸이 막 엄청 좋다, 뭐 크다, 사이즈가 좋다, 요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 다른 경쟁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저도 뭐, 그나마 한 가지 꼽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완성도는 좀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어깨, 뭐 가슴 등 전체적인 그런 볼록볼록한 쉐입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조금의 체중만 더 얹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나도 그 직관하면서 느꼈어가지고 뭐 그 거의 맞는 점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 매년 시합이 또 금방 있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압박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느끼는 제 몸의 변화긴 한데 약간 운동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횟수를 줄이니까 정말 한 번 할 때 오히려 더 뭔가 그러니까 운동을 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서 요게 맞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저도 의문을 가지면서 제 몸에 대해서 일단 변화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되게 좋은 과정에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면 다 좀 겪게 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 나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초보나 아니면 중급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지만 더 좋아진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무겁게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강박적인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내려놓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좀 내려놓으면서 더 발전하는 느낌을 받거든. 사실 40대인데 이제 더 여기서 더 좋아져 봤자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면서 오히려 또 이번에 시합 끝나고 그런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 이게 요런 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내려놓는 게 오히려 또 발전을 부르는구나를 또 많이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이참에 또 잠깐 쉬어가는, 근데 쉬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런 그 한 단계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쉴 때 쉬어도 되는 게 근육은 사실 쉴 때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또 프로 손준명의 그 보디빌더로서의 발전이 아마 요 시기에 또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또 길다 보니까 운동을 회사 안에 있는 그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운동하고 와, 씨, 오늘 펌핑이 좀 잘 됐는데 막 좀 약간 인스타에 올릴 거를 좀 사진을 촬영하고 싶어도 이게 촬영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가끔 연락이 좀 많이 와요. 운동 뭐 접었냐고? 살아있냐, 너 아, 죽었냐, 막 하는데, 정말 지금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 촬영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자친구랑 막 이제 요즘 또 행복한 그런 러브러브한 어, 피드 막 스토리 올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운동을 놓은 줄 알고 있지만, 절대, 어, 아직 예, 불타고 있다. 몸의 발전에 대한 생각은 음. 여전히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서.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여자친구 얘기 나온 김에 도움이 되나요? 운동하는데 이제 여자친구 운동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서 운동 좋아하고, 같이 이제 식단도 네, 되게 맛있게 요리해서 잘 맞아요. 먹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아, 네.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제 이제 친한 대학교 이제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이제 축사를 부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가기 전에 좀 뭔가 좀 나의 외모를 이렇게 뭔가 디벨롭 할 건 없나 보다가 눈썹을 조금 더 뭔가 남자답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갔다가 근데 이제 막 근데 눈썹 막 문신을 따로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정리만 해주고 이제 그렇게 만남이 이제 첫 만남이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심장이 좀 막 부른 거야. 눈썹을 약간 하려 네, 두근거렸다. 하려면 좀 가까이 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어. 막 막 그 설렘이 순간 그 있었구나. 순간이 있고 이제 좀 이제 계속 뭐 호시탐탐 뭐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제가 지켜보고 하다가 진짜 우연찮은 기회로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고 근데 너무 가치관이 잘 맞는 거예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저보다 더 많이 해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 식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뭔가 그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 결심을 한 건 아닌데, 진짜 이 여자랑은 결혼을 하더라도 이후에 나의 몸 관리를 너무 잘할 수 있겠다. 어. 진짜, 근데 고려 예, 사항이거든. 예, 어쨌든 예. 프로니까. 본인 몸을 더 챙기다 보니까 음. 대부분의 날들을 다 식단을 어. 하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보통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맛있는 거 음. 한 번 정도 먹고 막 거의 그런 위주여서 저보다도 식단을 훨씬 더 많이, 너무 예. 부럽다. 왜냐면 뭐 나도 이제 뭐 연애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 이러는 과정에서 가끔 이제 뭐 소개팅도 전에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죠. 물어봐 줬는데 뭐 이렇다더라 해서 뭐 이렇게 뭐 못 만나고 성사가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닭가슴살만 먹고 맛있는 거 안 먹을 것 같아서 자기는 못 만날 것 같다고. 어. 이런 게 진짜 근데 많거든. 일반인들 어, 시선에선 그게 엄청 맞아. 크대요. 맞아. 예. 자기는 마라탕 먹고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먹으면 혼낼 것 같고 못 먹을 것 같아서 자기 몸 안 된다고. 근데 진짜 어, 혼내실 거잖아요. 혼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형이 이제 빨리 여기 예. 대국민 빨리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예, 그 농담이고. 농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해주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네.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음, 그런 분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분 막 잔소리를 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굳이 그런 생각조차 안 안 두고 해도 되는.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관리 알아서 하고 운동하고 뭐 맛있는 건 나도 먹어. 지금도 뭐 예, 그렇죠. 자바 프라푸치노 예. 이거 지금 먹잖아 지금. 예. 근데 대회 준비 기간 때는 그런 거에서 좀 멀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먹어봤자 진짜 2, 3주 1년에 음, 그럼 내가 여자여도 사실 좀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런 커피 하나도 1년 중에 2, 3주 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이게 내가 여자면 진짜 끔찍할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건 나도 인정해서 여자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좀 큰 기대를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저도 진짜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근데 저 형이나 저나 거의 우리의 삶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뭔가 그게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형님도 그런 좋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을 찾으면 또 확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더 이끌림이 확실히 커서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뭔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좋구나 그런 걸 느껴가지고 분명히 그런 순간이 아마 오실 겁니다. 달달하네. 역시 남의 연애가 제일 달달한 것 같아. 또 옆에 와 있으니까. 다시 또 운동 얘기로 좀 돌아와서 시합 체중 변화 이런 체중 변화 폭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음, 분들이 계실 거거든. 그쵸. 거의 안 쉬고 시합 나갔다고 했으니까 매년 어느 정도씩 체중이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할 것 같아. 제가 진짜 그 이게 뭐 체중으로 뭐 내추럴이다 아니다는 절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추럴의 FM을 달리고 있지 않을까. 제가 20년도 첫 대회 때가 70kg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25년도 마지막 대회 나갔을 때가 한 75, 음, 74점 몇? 거의 예, 1kg 정말 정도씩. 1kg씩 늘어가지고 나도 거의 그랬거든. 예.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하고 또 뭐 비시즌을 막 93kg까지 가본 적도 있고 하지만 정말 원하는 몸은 거의 크게 늘지 않는다. 음, 그냥 다만 그 체중 안에서 몸의 구성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면서 음. 더 엄청 좋아 보이는 거지. 뭐 실제 근육량이 막 엄청 점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1kg가 이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1kg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해봐. 닭가슴살 1kg 엄청 많아. 그걸 내 몸에 붙였다고 생각하면 1kg의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어. 근데 그게 이제 10kg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 근데 이제 1년 동안 1kg 정도 오르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계에 네. 가까워질수록 진짜 착착착 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요새 뭐 너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렇게 공감대가 있어서일 거라고 나는 음. 생각해. 그러니까 해보니까 스스로 1년에 경험했던 게 맞아 있으니까. 1년에 요 정도 오르더라. 그럼 대충 했냐?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월크업도 막 93kg, 5kg까지 해봤잖아요. 네. 저도 비슷해 90kg까지는 못 늘려봤지만 많이 올려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뺐을 때 또 똑같거든.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림매스를 하나, 벌크업을 하나 비슷한 수치로 오르더라는 걸 또 경험을 해봐서 아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또 피디님께서 이렇게 또 대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에 또 이 내용 중에 있었던 건데 체중 차이는 그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또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지만 체중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거울을 봤을 때의 몸의 실질적인 이제 모양의 변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기? 뭐랄까? 어떤 운동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가장 좀 그나마 우리 내추럴 기준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것 같다 싶은 게 있을까? 제가 20년도 때 대회 나가고 21년도에 ICN 이제 프로를 따게 되고 22년도에 NPCA 프로 따고 23년도에 그 스포엑스 형님 심사했을 때 나가고 24년도에 프로 따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20년도 때부터 바원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20년도에서 21년도, 22년도 그때 뭔가 저의 등의 변화가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초창기 때 등이 뭔가 모양이 좀 이렇게 변형이 확 일어났던 것 같고, 거기 그 모양에서 조금씩 살이 붙었던 것 같고 한데, 등 운동, 저는 등 운동을 투암으로 하는 걸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원암으로 하는 거를 좀 중요시 여긴다? 네, 중요시 여기기도 하면서 좋아해서 저는 모든 등 운동의 베이스는 일단 원암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등 승모나 이런 중앙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함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등 할 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너비 위주의 운동을 제가 포커싱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중앙부에 포커싱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약간 원함 비중이 많이 크냐 아니면 투함의 비중이 크냐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운동은 좀 그렇게 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등이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었을 그 시기에 네, 어쨌든 원암 운동을 네, 정말 열심히 네. 그리고 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빈도가 있겠다. 정말 많았다. 등 운동의 네. 빈도도 되게 예. 높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트레이너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제가 등 운동을 할 때 뭔가 표현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뭔가 엄청 그 감각이 미세하게 다 살아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어깨, 가슴, 뭐 팔 등 중에서
제 몸에서 가장 운동을 할 때 운동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게 등 운동이어서 그때 좀 등 운동을 많이 했던 게 좀 신경세포를 좀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되지 않았나. 예. 맞는 것 같아. 나는 또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 나는 가장 민감한 게 어깨 같거든. 음, 예. 어깨 근데 좋죠. 어깨를 내가 자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레슨, 이게 옛날에 10년 네. 전이지. 레슨을 하는데 레슨 많이 할 때니까. 거의 하루에 어깨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막 세네 명씩은 있잖아. 그럼 난 보조하면서 보조 뒤에서 이거 레터럴 레이즈 하도 보조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개씩을 한 거야. 그때 난 진짜 좋아지는 걸 느꼈어, 사실. 오.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어느 정도 어, 일리가 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막 200개, 300개를 한 거. 아니, 조금 과장한 거긴 한데. 형이 좀 예. 수업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어깨가 좀 옛날만치 안 나오는 게 수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다시 수업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음, 말한 대로 좀 근신경을 자극을 하고 깨워줘서 음. 그게 이제 근비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룡 유전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뭔가 신경세포를 좀 많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더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태권도 선출이나 뭐 축구 선출들 보디빌더 보면 다 하나같이 하체 정말 좋고 육상 선출 특히 맞아. 한진영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하체가 특출나게 좋은 이유가 어릴 때 어쨌든 제일 많이 훈련을 하고 그렇게 노출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헬스장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게 대학교 때였거든요. 음. 그 전까지는 헬스장의 존재를 전혀 저는 또 몰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 뒤늦게 꽃 피운 거 치고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10대 때부터 이렇게 보디빌딩 자체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디빌더처럼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빨리 만개할 수 있는 좀 요인. 원인일 네. 것 같기도 해. 그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 같다. 음. 소위 말해 논란이 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맨즈 피지크 프로로서 맨즈 피지크 이야기를 또 딥하게 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음. 한번 2부 느낌으로 이제 피지크 네. 느낌 얘기를 해봅시다. 최근에 이제 피지크 심사 동향이 요새 팬들 사이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뭐가 피지크냐, 뭐 팔다리가 길어야 피지크 아니냐, 뭐 해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챔피언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위 랭커라고 이제 불러지는 그런 컨텐더들이 보면 허리가 막 되게 잘록하고 막 길쭉하고 이런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요컨대 최근에는 상체에서 그냥 보디빌더 같은 완성도와 강도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높은 순위를 받고 있거든. 그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경쟁력 있어 보이고 관심 가는 선수가 누군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천천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는 선수 있어요? 전 최근은 아니고 어, 그냥 언제나 계속 항상. 그냥 좀 제 마음속에 원픽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뭐 지금 그 도항 선수도 이번에 또 그 어디죠? 이번에 이제 예, 딱 일주일 남았네. 예, 프로 퀄리파이 이제 나가지. 대회 나가서 또 엄청 그랑프리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작년에도 너무 이쁘고 완성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점을 좀 찾기 힘든 그냥 밸런스가 너무 좋은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좀 더 사이즈가 증량이 잘 된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포징도 약간 좀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포징으로 엄청 매력적인 선수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또 그 도항 선수도 엄청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고 프로를 딸 것 같다. 네, 그중에 또 유력한 음,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재영이도 지금 이제 새로 센터 오픈하고 있고 막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또 와이프분 대회 준비한다고 올해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마 재영이도 정말 너무 응원하고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멋진 선수여가지고 분명히 좀 일을 낼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일단 그 두 사람을 저는 제일 좀 마음에 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했을 때 가장 이제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선수가 있는지. 저랑 비슷한 느낌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선수가 더 엄청 경쟁이 약간 된달까? 신경 약간 예, 쓰이거나 신경이 뭐, 쓰인달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피지크에 대한 그 기준이 솔직히 아까 서두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실 때도 있고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어떤 느낌이 이길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피지크라고 하면 요런 뭔가의 쉐입과 요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정답 아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중간에 끊어서 미안하지만 그럼 손준명 선수가 생각하는 피지크에 대한 약간의 뭐 두루뭉술을 네. 하더라도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고 어떤 쉐입이어야 되고 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얘기해주면 들으시는 분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일단 맨즈 피지크라고 하면은 역삼각형 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V테이퍼. 근데 저는 전면 뭐 후면은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등 근육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 어떻게 포징을 잡든 간에 일단 등 근육의 사이즈나 아니면 완성도에서 그냥 좀 크게 갈리는 것 같고 저는 약간 피지크의 매력은 또 전면에서의 포징에서 보여지는 그런 뭔가 엄청 매력적인 모습이 저는 엄청 마음에 이끌었거든요. 근데 전면 포징 같은 경우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허리가 잘 놓여야 일단은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허리가 얇아야만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전면에서 내가 포징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의 이렇게 넓은 어깨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뭔가의 몸의 굴곡의 실루엣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루엣이 아래로 갈수록 좀 날카로워지는 표현을 잘 하는 게 저는 맨즈 피지크의 좀 뭔가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큰 건 좋은데 예를 들면은 막 근육이 다 커. 근데 허리도 두껍게 표현이 돼. 그러면은 조금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보디빌더 같고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진다. 피지크만의 그런 볼거리가 좀 적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허리가 얇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얇게 표현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역삼각형이 진짜 보여지게끔 표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태생보다는 예. 표현, 표현일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표현하느냐가 더 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실제로 허리가 뭐 이렇게 얇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또 살도 쪄서 그렇긴 한데 이제 표현을 할 때 내가 어떤 각도나 아니면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어깨에서 떨어지는 이 쉐입이 계속 한 점으로 떨어지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하는 선수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우영재 선수가 개최하는 그 대회에서도 이제 봤을 때 도항 선수가 뭔가에 그래서 엄청 뭐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가 그냥 와 좋았다 뭔가 우승할 사람이 우승한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아까 그 탑 컨텐더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팬들은 저도 이제 가끔 좀 헷갈리는 게 팬분들이 원하는 V 테이퍼랑 실제로 심사위원. 심사 그리고 선수들이 생각하는 그 V 테이퍼가 조금 다른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팬분들은 진짜 태생이 허리가 가는 거를 좀 많이 원하시는 느낌? 더 허리 가늘고 음. 더 뻗에 더 프레임 넓고 이런 구조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더 많이 따지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주명 선수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어떻게 타고났든지 간에 얼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매주 피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아마추어긴 네. 하지만 이도광 선수가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다라고 이제 요약을 합니다. 제가 전면에서 보여졌을 때 뭐 상체가 넓고 엄청 이렇게 너비감이 좋은 선수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도 항상 이 허리가 좀 두껍게 표현되는 선수들의 특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포즈를 잡으면 팔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면서 여기 전면에서 보이는 뭐 전면 광배라고 일단 표현을 한다면 전면에서 보이는 이 광배 쉐입을 타고 뭔가 복부로 가면 갈수록 약간 날카로워지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느낌을 못 주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가 바지를 입다 보니까 바지하고 몸하고의 이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라인 또한 뭔가 V테이퍼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바지를 이렇게 똑바로 입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V테이퍼가 내려오다가 이 바지 선상에서는 이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마른 목골의 느낌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목골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허리가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그게 약간의 경사를 가지면서 표현이 된다면은
이게 마른 목걸이 아니라 좀 연장이 돼서 역삼각형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저는 뭐 이렇게 골반에 좀 이렇게 높이 차이도 엄청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 뭐 되게 거고. 시각 효과적인 게 맞아요. 있다. 그래서 저도 스포엑스 때 어. 23년도에 그래, 뭐 많이 이제 썼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음,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총총 형님을 이기고 뭐 하여튼 음. 그러면서 엄청 막 주목을 받았었었는데 저는 뭐 바지 그때 제일 웃긴 댓글 중에 하나가 정말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뭔데, 하나가 뭔데? 바지를 한쪽을 이렇게 올리면은 어, 그거 진짜 반칙 아,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 저는 진짜 바지를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입거나 어,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렇게 예, 보였다. 예, 저렇게 바지를 이렇게 뭔가 끌어올려서 입으면은 조금 뭐 반칙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게 엄청 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게 아니라 약간의 골반의 비대칭 높이를 활용해서 제가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그런 경사도를 만드는 거여서 하여튼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그때. 비슷한 것 같아. 형제도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더라고. 네. 그냥 손 대면 네. 그렇게 바지가 된대. 예, 바지 그럼 모양이. 커서 그래서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한 거니까 맞아. 그것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순수하게 몸으로만 다 하려면 진짜 몸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좋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다 돼야 되는 맞아요. 건데 쉽지가 않죠. 그 몸 좋으신 분들은 그 포징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민을 보통은 안 하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잡아도 그냥 몸이 좋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늦각이었고 또 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부욕은 강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저 사람들이 이길까? 그러다 보니까 막 저만의 뭔가 그런 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디빌딩이라는 게 운동으로 순수하게 몸을 만들어낸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대에서 어떻게 보이냐까지가 다 포함이 된 거라서 포징도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 경기복을 활용한 거든 어떤 뭐 각도 차이든 뭐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비주얼적인 거를 어필을 하면 그게 포징이다. 그리고 그거 되게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도 그 에메랄드 컵에서 그 경기복 선택할 때 피디 형이랑 같이 이제 아무튼 좀 고민의 시간이 있었거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무대 배경의 색깔이 영향을 줬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준명이도 그거를 많이 고려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신경 안 쓰는 선수들이 훨씬 많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무대 배경이랑 경기복 색깔 되게 중요하거든. 퍼스널 컬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라서, 그지? 네. 근데 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어서 저도 그냥 제가 이제 포징 레슨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또 경기복에 대한 조언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복을 고를 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는 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의 퍼스널 컬러가 좀 잘 맞는 거를 선택을 일단 해도 된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무대니까 나와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더 그 선수의 매력이 더 발산이 되니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퍼스널 컬러로 일단 선택을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커 보일까에 대한 기준으로 색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흰색 옷을 입으면은 뭐 커 보이잖아요. 밝은 색을 입으면은 뭔가 상대적으로 몸이 커 보이고 검정이나 어두운 색을 입으면 좀 몸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피지크라는 종목이 상체 위주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딱 선수를 봤을 때 상체가 돋보여야 되는데 시선이 하체로 분산이 되거나 뭔가 하체가 또 좋으신 분들은 약간 픽 타기만 해도 좀 빵빵하면서 시선이 좀 분산이 되면 밸런스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체에 뭔가 포커싱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목적에서 좀 바지 색깔을 약간의 어두운 계열이거나 조금 덜 튀거나 그런 쪽으로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프로분들은 그걸 다 뛰어넘으신 분들이니까 본인의 그런 테마나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또 무대 구성하는 표현력에 따라 이제 정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그 두 가지 기준을 잡고 골라봐라라고 일단 보통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혹시라도 왠지 피지크 시합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카이런 홀던이라고 네, 그 알죠. 친구는 이, 항상 나루토 바지 입고 이렇게 닌자 포즈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런 이번에 또 것처럼 1등 했잖아요. 예. 방금 전에 예. 이제 소식이 올라왔는데 1등을 했더라고 피츠버그 프로에서. 그래서 그렇게 뭐 본인의 컨셉을 잡고 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덜 고려해도 되니까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좀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믹이라면 기믹인데 그게 좀 보디빌딩 또 재밌게 하는 요소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맨즈 피지크는 어쨌든 규정상으로도 보디빌딩이랑 심사 규정이 다르니까 요구하는 컨디셔닝도 다르다고는 명시는 돼 있어. 근데 정작 사실 현장에서 보면 맨즈 피지크도 보디빌더 수준의 컨디셔닝을 끌고 오는 선수가 굉장히 많잖아. 물론 접근법은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결과물은 좀 보디빌더 수준의 그 컨디셔닝 갖고 오는 선수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맨즈 피지크에서 추구하는 컨디셔닝이란 뭘까? 저희가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 가지 차별점이 있다고 느끼는 거는 다른 종목에서는 무조건 근육을 스퀴즈하는 포즈가 있잖아요. 짜면서 나오는 그런 대피 같은 게 이제 있는 반면에 저희 맨즈 피지크에서는 그 어떤 근육도 뭔가 짜는 포즈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면에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셔닝은 복부의 타이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타이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뭔가 정말 볼륨감이 넘치게 빵빵해야 되고, 근데 복부만 정말 칼로 벨 것처럼 그런 타이트함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컨디셔닝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갈까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에서는 정말 기둥과 이 너비에서 나오는 그런 몇 가지의 선들, 그런 선들로 인한 그런 확실한 세퍼레이션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애매하다, 예, 힘들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나도 이번 시합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봤고 결과적으로는 좀 만족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도 괜찮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남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빵빵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그러면 안 되고 그거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타이밍상 또 꽤나 어렵잖아. 잡을 수는 있어. 근데 실패하면 이제 이도저도 안 맞아요. 되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한쪽에 치중하자 해서 빵빵하면 조금 포기하고 더 타이트하고 날카롭게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빵빵 펌핑으로 커버를 해서 빵빵하면서 좀 잡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펌핑을 만약에 실패했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그 프로쇼 때 뭐 비하인드 아닌 맞다, 비하인드라고 맞다. 하면, 맞다.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 몸과 제 펌핑 후의 몸이 차이가 뭐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모든 시합에서 백스테이지에서는 전부 다 나보다 막 저보다 다 크고 진짜 내가 제일 작아 보이고 하는데, 펌핑을 하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멘탈 관리가 백스테이지에서 상대 선수가 뭔가 커 보이지만 전혀 그런 뭔가 집중을,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제 펌핑에 대해서만 엄청 신경을 쓰고 내 할 것만 잘하자, 약간 요건데, 제가 약간 그때 뭐 타임 테이블 계산을 좀 잘못해 가지고 아직 탄도 제대로 이게 마무리 작업도 안 하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또 올라와라 막 약간 요렇게 착각을 해 가지고 제가 펌핑을 진짜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도 어 펌핑이 돼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비빌 수 있고 나의 뭔가 빵빵빵 이게 뭔가 이게 기어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멘탈이 나가고 뭐 하니까, 내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하나부터 다 꼬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첫 데뷔전인데 베스트의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펌핑을 못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프리저징 파이널을 꼭 나눠놓은 이유도 나는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해. 프리저징 때 조금 아쉬웠으면 파이널에서 조금이라도 더 펌핑을 해서 보여줄 그러네요. 수 두 있게. 번의 기회가 음, 있네요. 음.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사실상 근데 프리저징의 순위가 거의 그 바뀌지 않으니까 거의 펌핑 타이밍이 정말 그 대회 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거를 뭐 프로들도 실수를 할 만큼 변수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나는 펌핑 그 현장에 그 머신이 없고 도구도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
올림피아 정도는 되면 다 이게 준비돼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쇼조차도 자기가 가져온 고무밴드 정도로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 내가 훈련할 때 그 펌핑감을 못 펌핑을 못 느끼니까. 만들지. 어.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다 공평한 거니까 뭐 불만 갖지 마라. 다 공평한 건데 누구는 펌핑 잘 치냐 이러잖아. 근데 모든 프로들이 다 아쉬워하는 거잖아. 아무리 공평하더라도 좀 더 좋은 더 좋은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다들 공통적인 마음인데 펌핑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참 좋지 않나. 근데 쉽진 않겠지만 물론. 근데 저는 뭐 큰 불만이 없는 게 평소에도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많이 해요. 음. 머신을 최대한 어, 잘 안 어, 쓰려고 해서. 맞아. 마지막에 고무밴드로만 예, 연습도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근데 푸시업이랑. 진짜 그 시합 전에는 무조건 해야 돼, 예, 맞아. 진짜 그 서포트 해주는 인원과 음, 리허설도 몇 번 맞아, 맞아. 해서 리허설도 엄청 잘 돼서 이제 저는 막 준비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죠. 나도 뭐 몇 년 전까지는 막 그런 펌핑을 고무밴드나 막 이런 걸로 못 하니까 아쉽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냥 그걸로 해도 거의 뭐 맥시멈 펌핑까지 비슷하게는 하겠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타이밍이랑 이제 컨디셔닝인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펌핑을 실패하더라고. 나는 이제 AI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그 타이밍에서. 피디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난 딱 시키는 대로만 했어, 사실. 펌핑하는 타이밍도. 타이밍도 딱 그거 계산했어. AI로. 그래요. 물론 이제 PD 형 도움이 좀 있긴 했었는데 경기 진행 속도를 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서 모니터로. 그래가지고 요 정도 진행됐으면 얘한테 입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 참가자까지 진행하는데 몇 분 걸렸는데 예상 시간 알려줘 하니까 알려주더라고. 와, 거의 진짜요? 비슷했어, 거의. 와.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게 참가자 명단이 딱 나와 있었어. 아, 어. 그래서 그 명단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 예상 시간 알려줘. 그리고 나 언제 부스터나 펌핑 시작할지 다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알려주더라고. 아 이건 근데 노하우라 이거 알려주면 또 편집하세요 이거. 오, 좋다. 네. 근데 한 번 해놓은 거 믿으면 안 돼. 아, 계속 계속. 맞아. 예. 할 때마다 또 대답이 계속 바뀌.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맞아. 근데 나는 어쨌든 이번 시합 자체가 AI가 컨셉이었으니까 그거 끝까지 밀고 이거마저도 AI. 경기복도 아까 얘기했잖아. 사실 경기복도 AI가 추천한다고 한 거야. 나 그냥 거의 하나부터 끝까지 거의 다 대부분 다 AI가 판단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갔어. 근데 그 덕을 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진짜 뭐 어, 코치가 그치, 없거나 그치. 근데 혼자 코치 없는 하시는 사람은 무조건 분들 AI 예, 활용해야 돼. 도움 될 것 맞아. 같긴 하네요, 진짜. AI 활용하고 있네 혹시? 정말 그냥 소소한 거. 진짜? 운동 운동 말고 말고 다른 것 쪽으로. 사주, 아. 제 사주가 어떻고 막 그런 거. 근데 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니까 난 적극적으로 되게 활용할 거라 생각했었거든. 음. 운동 근데 쪽으로. 예, 또 제가 막 엔지니어긴 하지만 음. 막 또 컴퓨터랑 막 엄청 친한 건 아니어서. 그래?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그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어떤 사람은 뭐 AI를 업무 쪽으로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운동에서만큼은 쳐다도 보기 싫어서 음, 자기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음, 봤고 반대로 그 AI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 네. 레슨 하는 중에 그분은 아예 진짜 운동하는데 AI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음, 또 그만큼 뭔가 어, 파급력을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도 음, 있고. 음. 예. 근데 형님은 이번에 한번 나는 그냥 해보셨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들기까지 과정이 좀 힘들긴 했어. 처음부터 빡, 이게 못 믿을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컸고, 그거를 계속 개선시키고 개선시키다 보니까, 어느덧,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제 딱, 완전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 과정이 좀 어렵고, 이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많이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를 할 수 없는 그 단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개인화만 시키실 수 있으면 학습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AI 전도사라 이제 왜냐면 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적극 추천하는데 주변에 많이 활용 안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해도. 아직까진 그게 한계인 예. 거를 다 아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 심사라는 게 결국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뭐 도둑 맞았다고 막 얘기도 나오고 선수들도 불만 있는 선수들도 가끔 많이 나오고, 그지? 근데 AI가 심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약간 대중들이 바라보는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냐, 그러니까 심사를 보는 사람에 대한
그런 자격이 좀 검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위치가 이제 그 심사의 결과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AI에 대한 뭐 대중들의 인식이 어떨지에 따라 이제 그게 뭔가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뭔가 아직은 어렵지 어렵지 않나. 않을까. 예. 왜냐면 이 생각이 든 게 요새 막 가끔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뉴스 나오면 판검사들을 다 AI로 대체해야 된다 막 이런 좀 이렇게 극단적인 댓글이 가끔 달릴 때가 있잖아. 그런 거 보고 나도 문득 생각이 든 게 보디빌딩 심사를 AI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봐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논란이 안 생길까? 라는 그냥 그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 어, 생기는데 그 로봇하고 소통을 못 그러니까. 하니까. 그리고 그 예. 미의 기준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쵸. 그거는 그럼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이며, 예. 그리고 그거 기준과 다른 또 사실 현장감이라든가, 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아우라라든가, 이런 건 사실 AI한테 표현이 전해지기가 안 되죠. 어렵잖아. 예.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사람은, 에이, 심사인데 왜 저 사람의 뭐 스타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왜 반영하냐, 인기를 왜 반영하냐, 이러지만 나는 그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인 그치. 거니까. 음. 그래서 AI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반대로 점수를 좀 나눠서 음. AI 점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형이 예. PD님은 그 인기 점수 그 투표 얘기하시더라고. 투표? 인기 투표. 인기 인기 투표를 투표 반영해야 AI로. 된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보디빌딩 심사가 가진 어떻게 보면 한계 그렇죠.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형님처럼 이렇게 AI에 대한 그런 뭔가 도입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정말 뭐 향후 뭐 몇 년 뒤에는 음. 또 어떻게 크게 바뀔지 모르지 음. 않을까. 예.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경기 진행 펌핑 예상 시간 막 이런 거 AI 통해서 도움받았다 했잖아. 그럼 애초에 선수 개인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거를 경기장 측에서 경기 대회 측에서 예상 예상을 시간에 해서. AI 도입해가지고 이쯤 될 거니까 선수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음, 그래서 그런 선수로서 느꼈던 대회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참 개선되면 참 좋을 텐데 음. 선수 입장에서 더 좋을 텐데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니? 이거 저도 당연히 마지막 무대가 뭔가 그 타이밍에 대한 그런 제 실수로 인해서 뭔가 결과가 아쉬웠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회 측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빨리 끝나면 좋으니까, 예를 들면 좀 이전 경기가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또 단축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밀리면 밀리는 대로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히려 그냥 정해진 시간에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면, 그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뭔가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계산을 해서 뭔가 빨리 끝날 것 같다 해서 또 그렇게 뭐 대회 측에서 뭔가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음. 애초에 정해진 그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 현실적으로 네. 나도 이제 대회를 또 옛날에는 그래도 그 치러봤으니까 정말 맞추기가 힘들죠. 어려워. 예. 그래서 오히려 그 AI를 처음에 도입을 해서 이번 시합의 총 인원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고 이제 그치, 그런 그치. 백데이터가 있으면은 어, 그 타임 테이블 자체를 잘 어, 계산을 맞아. 해주지 근데 않을까. 그거의 변수가 또 이제 심사위원 성향과 심사 방식. 그러면 그러면 또 심사 시간이 또 예. 늦어지기도 하고 또 빨라지기도 그러면 하거든. 심사도 AI를 해야겠 결국에는. 그러네. 예. 요 정도의 예. 간단한 이야기를 딱 하고 싶었던 거. 음. 맞아. 성과금 30억 아까 나온 김에 예. 성과금 30억 올림피아 우승. 아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이미 답을 아 알고 그니까. 여쭤보시는 것 아 같은데. 그렇지. 아 예. 이거 비교가 그렇죠.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래도 혹시 예. 미쳐 있으면 또 아 자기는 올림피아 우승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30억의 유혹은 이제 그렇다고 세네요. 30억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아닙니다. 됩니다. 그러면 성과급 10억. 네. 아 10억도 올림피아 우승보다 센데? 성과급 3억 대 올림피아 우승. 또 센가? 네. 저는 아 네. 그러네. 변하지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네. 성과급을 못 받는 거랑 대회에서 완전 최악의 몸으로 최악의 결과.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 예. 성과급을 못 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성과금을 못 받게 되거나 대회에서 최악의 몸으로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막 조롱당하고 막 조리돌림 막 당하고 막 약간 이게 대답을 예. 그쪽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근데 예. 저는 그래도 대회를 최악. 대회 예. 최악을 왜냐면 못 버틸 것 같아요. 뭐 또 도전을 하고 또 음. 기회가 있고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차라리 대회 최악의 예. 결과가 낫다. 예. 그게 더 그쵸. 낫다. 맞아요.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예. 성과금도 성과금은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선택을 못 하는 어차피 거니까. 놓치는 예. 예. 거니까. 놓치면 끝나는 거니까. 맞아요. 역시. 아까 뭐 경제적인 거를 뭐 저기는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제를 많이 따집니다. 많이 따지는 네. 걸로. 맨즈 피지크에서 타고난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완성도가 더 중요한가? 저는 완성도라고 완성도. 생각을 합니다. 네. 타고난보다 완성도가 중요한. 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또 그러니까 실제로 타고나야지만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게 포징인 거니까. 예. 음. 저는 완성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엠마뉴엘, 이유진, 임재욱 뭐 다른 선수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거 셋밖에 없어서 셋 중에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음. 쉽지 않네요. 그죠. 음. 엠마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그냥 과학적인 승률로 따지면 뭐 당연히 엠마누엘 역시 선수가 지금 이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제가 좋아하는 쉐입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이유진 선수 대 김준호 클래식 나간 것도 보고 했는데 또 뭔가 작년과는 다른 너무 좋지. 느낌으로 후면은 원래 너무 좋았으니까 전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뭔가 요런 느낌이면 좋지 않았을까를 이번에 들고 나오신 것 같아서 어, 또 그래도 조금 그런 데이터상으로는 그 역배에 또 한번 또 음. 투자해보고 싶은 이우진 선수 네. 또 제가 또 응원을 하고 음. 있어서 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음, 아니라 한 달 전, 한 달 반 전쯤에 MK에서 유진이 운동하고 있을 때 엠마누엘이 잠깐 왔거든. 근데 엠마누엘이 그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경계하면서 갔어. 보고 놀라면서. 물론 엠마누엘도 예, 그래도 되게 예.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지만 뭔가 되게 그만큼 위협을 느낄 긴장감이 정도로 있다. 유진이의 발전이랑 이런 그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 음. 최근 한 달 동안.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작년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재욱이의 그 전면 음, 쉐입은 너무 뭐, 이 압도적이어서 타고난 구조 프레임이 네, 아까는 뭐, 그것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네. 그렇다고 완성도가 없는 선수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 타고난 것까지 받쳐줘가지고, 사실, 뭐, 동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프레임 갖고 있고, 맞아요. 뭐, 그래서 재욱이가 약간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프로 딸 때도 재욱이를 약간 이길 수 있었던 게 그냥 후면부에서의 조금 더 있는 완성도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욱이가 후면부에서 좀 완성도가 많이 높아진다면 와 그러니까 나는 엄청 옛날부터도 예, 결코 등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맞아요. 다만 아까 말한 완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 분리도라든가 그 진한 인상, 네, 입체감 이런 게 조금 떨어졌던 것 뿐인데, 맞아요. 그게 요새는 최근에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 그래서 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리고 그 워낙에 이제 사이즈적으로 추구를 많이 최근에는 방향이 그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거든. 심사 그래서 기준이 아니. 임재욱 선수 재욱 본인이 이제 사이즈적인 추구 방향이 많이 보여.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뭔가 옛날에 그 완전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잠배기 때 네. 그때 좀 놀라운 그런 쉐입보다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어, 생각도 들긴 했어. 음, 솔직히.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 끗 아쉬운 그 컨디셔닝이 그게 이제 음, 작년 몬진 프로 때도 그게 아쉬웠던 음. 건데
그 다음에 AGP 때 좀 보완을 한 걸로 맞아요. 느꼈을 때 이번에 또 컨디셔닝 잘 들고 오면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러면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우승해도 진짜 마땅하다. 이제 끝으로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다음 시합 계획, 이제 물론 음, 결혼하고 이래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 시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음, 여자친구랑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일단 시기적으로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몸에 대한 사이즈적인 증량이 좀 제 스스로 만족이 될 때 조각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도 내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될지 몰라서 예, 이거는 일단 내년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도 뭐 음, 거기에 맞춰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는 뭔가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원래 선수가 되고자 했던 게 목표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제 목표는 언제나 계속 몸이 좋아지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거여서 제가 언제까지 또 계속 꾸준히 이렇게 대회를 나가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만족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뭔가 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남기고 한번 내려오는 게 일단은 제 큰 선수로서의 마지막 좀 목표 모습. 어떤 성적보다는 네, 그 무대에서의 네, 그런 모습을 네,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좋게 봐줄 만한 그런 그렇죠. 모습을 네. 목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목표는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과급 30억 받는 그날까지 네. 예, 열심히 회사에 어, 충성을 다하면서 예, 네. 또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30억 꼭 받게 되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헬스장 하나 차려주라 나도. 끝으로 뭐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아무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덕분에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서울 나들이도 했고 일단 제가 또 여기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또 많은 직장인들께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같은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지만 또 이렇게 운동으로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또 여기에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큼 저도 많은 직장인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예, 각자 환경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운동뿐만 아니라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또 긴 시간 동안 손준명 선수와 나눈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직장인으로서 또 그리고 프로로서 맨지피크 프로로서 손준명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이었고요. 다음에 또 팟캐스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